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연방정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500명 정도가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면 연방정부가 뉴욕시를 장악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사를 재천명했습니다. 뉴욕 한 공문화원이 올여름 뉴욕을 주축으로 다양한 K컬처를 미 동북부 곳곳에 수놓을 K컬처 페스타인 뉴욕을 선보입니다. 텍사스 중부 내륙에서 발생한 폭우와 홍수 사태 사망자가 119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연방정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500명 정도가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이민단속국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뒤 뉴욕주 체포자는 약 2,800여 명에 달하며 뉴저지주는 약 2,630명으로 뉴욕 뉴저지주 체포자가 약 5,5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뉴욕주는 불체자 체포자 수가 7위, 뉴저지주는 8위로 이른바 이민자보호 도시로서 불체자 체포에 협조하지 않았지만 연방이민당국이 활발한 단속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체자 체포 1위는 미국의 가장 보수적이고 반이민 성향이 강한 텍사스주로 2만 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9배나 많은 것입니다. 2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본거지로서 보수 성향이 강한 플로리다주로 9천여 명을 넘어섰고 3.2배의 폭발적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3위는 뉴욕과 함께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로 5,800여 명에 달했고 조지아주는 3,300명, 애리조나주는 2,900명, 버지니아주는 2,8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민주공화 성향을 가늠하기 위한 퍼플 스테이트지만 워싱턴 DC와 인접, 트럼프 행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고 지난해보다 무려 4.6배 증가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1월부터 5월까지는 하루 평균 600명 정도를 체포했으나 6월 이후 약 1,200명으로 2배 정도 늘어나는 등 로스앤젤레스 군 투입 이후 체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사노조가 뉴욕시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면 연방정부가 뉴욕시를 장악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사를 재천명했습니다. 뉴욕시 교사 20만 명을 대표하는 뉴욕시 교사노조가 9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마이클 멀그루 노조회장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공공교육, 공무원, 공익사업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뉴욕시에서 거주하는 중산층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력을 가진 인물이 차기 뉴욕시장에 당선돼야 한다며 맘다니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10여 개의 노조로부터 공식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맘다니 후보 낙선을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개최한 강요회의에서 맘다니 후보가 11월 본선거에서 승리한다며 연방정부가 개입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뉴욕시를 이끈다면 뉴욕시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며 뉴욕시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연방정부가 개입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뉴욕 한 공문화원이 올여름 뉴욕을 주축으로 다양한 K컬처를 미 동북부 곳곳에 수놓을 K컬처 페스타 인 뉴욕을 선보입니다. 문화원은 7월과 8월 중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한국영화제, K뮤직 나이트 콘서트, K뷰티, K댄스, K그림책 등 장르를 넘나다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등을 펼칩니다. 광복 80주년 기념 대표 프로그램인 K뮤직 나이트에는 한국 대중음악의 전설과 신예가 한 무대에 올라 세대를 아우르는 특별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출연진으로는 살아있는 레전드 김창완 밴드, 국내외로 페스티벌을 휩쓸며 주목받고 있는 K밴드 씬의 슈퍼루키 터치 등 감성적 음악으로 사랑받는 먼데이 필링이 참여합니다.
오는 30일부터 8월 3일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현대무용 축제 제이콥스 필로우 댄스 페스티벌을 계기로 아는 미 컴퍼니의 신작 드래곤즈가 노리스 듀크 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24회 뉴욕 아시안 영화제 한국영화특별전에는 전세계 최초 공개되는 개막작 정보원을 포함한 총 24편의 장단편이 상영됩니다. 이외에 뉴욕 한국문화원에서는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K-뷰티 팝업 행사가 열립니다. 또 13일에는 8명의 스윙 댄서들로 구성된 프로젝트팀 K-스윙 웨이브가 문화원 무대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문화원은 젊은 세대 감각과 트렌드에 맞춘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 현지 관객과의 문화적 접점을 넓히고 한미 간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장철우 목사, 이계송 뷰티타임스 발행인 이영규 미래전략연구재단 회장 등이 세계 한인의 날 포상 후보자 명단에 올라 외교부 등이 이들에 대한 공개 검증에 나섰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 전국 포상 추천 후보자 132명을 공개하고 오는 7월 19일까지 이들이 전국 포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재외동포청과 재외공관 등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공개한 후보자 명단에 따르면 고 장철우 뉴욕 한인교회 은퇴 목사는 미주 독립운동 역사를 발굴하고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봉환을 주도한 점 등이 높이 평가돼 후보에 올랐습니다. 또 장 목사는 한국정부 후원 뉴욕 독립기념전시관 초대관장으로 위촉돼 재외한인의 정체성과 애국 정신 함양에 기여했다는 점이 주요 공적으로 꼽혔습니다. 이계송 뷰티타임즈 발행인은 월간 뷰티타임즈 잡지 33년 발행과 30년간 뷰티 엑스포 등을 주최, 미국에서 재미동포 사업가들이 흑인 뷰티 시장의 생산 도매 소매 유통망을 장악하는 데 기여한 점을 평가받았습니다. 이영규 미래전략연구재단 회장은 제17대 뉴욕 경제인협회 회장을 맡아 뉴욕 맨해튼 중심부의 뉴욕시가 코리아타운을 공식 지정하고 맨해튼 브로드웨이와 32스트릿의 코리아웨이 표지판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한인 위상 강화 및 차세대 정체성 함양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외에도 강원호 뉴저지 미랄선교단 단장, 오기정 커네티컷 한인회 상임이사 등도 포상자 후보 명단에 올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들은 최종 추천 대상자가 아니며 이번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상원법 등에 따라 수송자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오는 19일까지 누구든지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 이메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텍사스 중부 내륙에서 발생한 폭우와 홍수 사태 사망자가 119명으로 늘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에서 집계한 실종자만 170명이 넘어 인명피해의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텍사스 중부 컵 카운티 일대를 덮친 폭우와 홍수 사태 이후 나흘째인 이날까지 모두 119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기독교계 단체가 운영하는 여자 어린이 대상 여름 캠프로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캠프 미스틱 참가 어린이 27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그 밖에 다른 소규모 캠프들까지 포함해 총 30명의 어린이가 안타깝게 희생됐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수가 161명, 다른 지역에서 보고된 12명까지 합치면 총 173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이날 밝혔습니다. 수색 현장을 방문한 에벗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종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모든 사람을 찾을 때까지 수색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 상당수가 홍수경보 재난 문자 등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주의회에서 앞으로 2주 이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치명적인 홍수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사태의 모든 측면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주정부에서도 이번 홍수가 심각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 규모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범람한 강물이 30피트 높이의 쓰나미 벽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대량 해고를 허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 재편과 인력구조 조정을 일시 중단하라는 하급심법원의 명령을 무효화하며 이 결정은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유효하다고 결정.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는 구조조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구조조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또 백악관 예산관리국 및
인사관리국 공문이 합법이라는 주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현 단계에서 연방정부 모든 기관이 추진하는 실행 계획이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보구조 조정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향후 본안 심리를 통해 가려야 하겠지만 정보 승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단 명령은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정이 일시적 제한 조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당분간 자유자재로 구조 조정할 재량을 가지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정부 효율화와 인력 최적화를 목적으로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그 업무를 정부 효율부에 맡겨 대대적 구조 조정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공무원 노조 등은 연방기관은 연방의회에 따라 운영되므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재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제고항 소법원 역시 1심 판결 유지 결정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가처분 명령 효력 정지를 신청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내각회의에서 퉁명스런 반응을 보이다 짜증을 내고 또 유쾌한 말을 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연상시킬 정도의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104분 동안 관세,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 푸틴 대통령, 텍사스주 홍수, 백악관 인테리어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어제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는 불만스러운 모습을 보이다가 백악관 인테리어를 언급할 때는 밝은 표정으로 우스갯소리를 해 폭소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는 사임해야 한다고 거침없는 불만을 드러냈으며 스캇 베슨트 재무장관에 대해서는 마음에 든다며 칭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 홍수 피해에 대해 물어본 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자면 푸틴은 우리에게 엄청난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는 파월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사실로 드러나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연준 의장 물망에 오른 스캇 베슨트 재무장관에 대해 나는 당신이 더 마음에 든다고 직설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공습이 핵심 프로그램을 파괴하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의식, 부패한 언론이 있다면 진정으로 성공한 나라가 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04분 동안의 내각회의 중 마지막 15분은 백악관 인테리어 등에 대해 언급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벽에 새로 걸린 그림과 조명, 커튼, 식기, 괴종시계, 회의실 몰딩의 금박 등을 언급하는데 긴 시간을 할애했고 이는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인 10명 중 9명은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이 최대 위협이라는 답변은 13%에 그쳤습니다. 퓨리서치가 25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중요 동맹국 및 위협국 긴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인 응답자 중 89%가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중 95%가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답한 이스라엘보다는 낮지만 78%를 기록한 일본보다는 높은 것으로 한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또 캐나다는 같은 질문에 55%, 영국은 51%, 폴란드는 43% 등으로 전통적 혈맹으로 알려진 영국조차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대 위협국을 묻는 질문에 한국인은 40%가 북한을 꼽았고 33%가 중국, 미국은 13%, 러시아는 1%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말한 비율이 주요 국가보다 낮은 것은 물론 미국이 최대 위협이라는 답변이 무려 59%에 달해 캐나다인들이 미국의 51번째 주 운운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는 미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는 답변은 37%에 그친 반면 미국이 가장 큰 위협이라는 답변이 37%에 달했으며 이는 트럼프 취임 뒤 미국이 위로는 캐나다, 아래로는 멕시코로부터 고립당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아마존과 월마트의 메이드 인 USA 허위 표기를 한 판매자들을 단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FTC는 미국의 양대 유통공룡인 아마존과 월마트에 보낸 서한에서 두 업체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 업체들이 판매 상품이 미국산이라고 허위 주장한 몇몇 사례들을 적발했다며 연방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소규모 소매업체 4곳도 FTC로부터 경고 서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의 상품이 전부 또는 거의 모든 부분이 미국에서 제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메이드 인 USA 표기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은 메이드 인 USA라는 라벨이 붙은 제품을 구매할 때 실제로 미국 노동자와 미국 경제를 지원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FTC는 2021년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산 표기 규정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맥도날드 고객들이 기다리던 인기 메뉴인 스낵랩이 오는 10일 전국 매장에서 재출시됩니다. 맥도날드는 10일부터 맥크리스피 스트립으로 만들어진 스낵랩을 출시합니다. 스낵랩은 스파이시와 렌치 등 2가지 맛으로 돌아옵니다. 스낵랩은 치킨 텐더와 신선한 양상추, 매콤하거나 크리미한 렌치 소스와 함께 고소한 또띠아에 넣어 감싼 제품으로 출출한 오후에 부담 없이 간식으로 즐길 수 있어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맥도날드는 약 20년 전 스낵랩을 처음 출시했지만 조리 시간이 길어 주방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2016년 단종시켰습니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2020년까지 스낵랩을 판매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메뉴를 대폭 축소하면서 전 매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스낵랩 재출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청은 수년간 이어져 온 끝에 맥도날드는 스낵랩을 재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33년 내 최다의 홍역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미국 내 홍역 확진자가 1,300명에 다다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방이민세 관단 속국의 예고 없는 체포 작전으로 인해 구금된 불법 체류자들의 차량이나 휴대전화는 물론 잔디깎기, 과일 카트 같은 작업 도구들까지 길거리나 주택가에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00도가 넘는 날씨에 자녀를 차량에 방치한 20살 엄마가 1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공공재정 악화의 해결책으로 초부 유증에 대한 최저 세율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브루클린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 갤럭시 언팩 2025를 진행하고 갤럭시 Z 플립 7, 플립 펜 에디션, Z 폴드 7, 갤럭시 워치 8 기본 모델, 갤럭시 워치 8 클래식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큰 교사 노조인 미국 교사연맹이 교사들을 위한 AI 교육 허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단체 안다리엘과 관련된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인 송금혁을 제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디지털 헬스케어 젤스를 인수해 환자의 평소 상태와 병원 의료 기록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정보 공백을 해소하면 환자와 의료진의 연결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최저 기온은 7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3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9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